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다들 5월 5일 어린이날 푹 쉬셨을까요?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은 지금 또다시 강한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꿈의 7,000포인트는 물론이고요. 7,400포인트까지 터치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가정의 달인 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걸 아는 듯이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 선물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이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강한 건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장이 역사적인 순간에 도달했다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스피가 이렇게 7,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 투톱은 왜 이렇게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AMD의 호실적이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AMD가 장을 마친 뒤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7%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2% 순이익의 증가율은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개선세가 더 도드라지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예상치보다 6%가 넘는 순이익의 개선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서 간밤 미증시뿐만 아니라 시간 외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한 건 이 여러 가지의 매출을 견인했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게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57% 폭증을 했고요. 전체 매출 비중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단순히 PC 회사라는 그러한 시장의 뷰가 있었는데 지금은 GPU라던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요. 매출액이 최대 115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56%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 또한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한 메타와 오픈 AI와 같은 여러 기업들과의 계약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지금 올인되어 있던 여러 가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계약이 이제는 AMD와 같은 다른 기업들로까지 퍼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와 같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파업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듯하고요. 특히나 AMD의 실적 중에 서버 CPU 시장의 전망치를 대폭 높였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히 AI 시장의 성장세가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의 전망치를 무려 35%까지 높여 잡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5월 5일 연휴 전날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놀라운 우리에게 안겨줬고 기분 좋은 연휴를 선물을 해줬었죠. 그때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였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거의 4조가량을 매수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니까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모두 거의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90% 가까운 것을 삼성과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데 사용했고요. 기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향한 매수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한 영향력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월 초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코스피 시장 내 주체별 순매수 대금을 보게 된다면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올해 2월까지의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2월 달에 기관과 함께 들어오는 듯 하다가 3월 달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4월 달에 다시금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 외국인이 이탈을 했던 그 요인을 보게 됐을 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모멘텀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데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이머징 마켓 파이 안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렸고 지수 자체가 19%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4월 들어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이제는 강력한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거래일을 봤을 때 상승 기여도의 74%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축소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3월 달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월 초에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을 주목해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 안에서 ETF의 비중도 더 커질 수 있는 여유분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월 초마다 기업들의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게 되고요. 그때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ETF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유롭게 삼성과 하이닉스를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ETF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큰 자금이 들어오니까 또다시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더 커지는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우리를 아프게 했던 시가총액이 커져서 비중을 줄이는 이 부분이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바지하는 데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 33만 원 나오면서 리포트의 제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호황인데 그 강도와 지속성을 모두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메모리의 초호황은 지속이 됩니다. 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HBM에 대한 공급 확대, 삼성전자가 4에 대한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낸드 가격이 강세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낸드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됐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절반가량 세계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데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지금 샌디스크는 이 시장에서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낸드 부분에 대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기업의 SSD에 대한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시장 확대로 인한 저장 장치의 필요성 증가, 이게 삼성에게 이득을 줄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운드리인데요. 애플의 공급망에 이제 삼성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삼성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칩과 관련돼서 삼성의 수주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애플과 삼성의 협력,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삼성에게 찾아와서 제발 달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테슬라와도 협력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의 앞으로의 가치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의 뷰가 바뀌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공급 계약의 확대인데요. 반도체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고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사이클의 길이를 더 길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장기 공급에 대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보증권도 호황의 지속성을 확인했다라고 리포트의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목표주가 33만 원,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스퀘어도 잘 가는데요. 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와 스퀘어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올해 정말 놀라운 실적 발표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거고요. 내년과 내후년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BM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HBM 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서버 D램과 SSD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SK 하이닉스에 여전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상승하면 SK 스퀘어의 순마진 자산율도 확대가 되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엔 지주사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할인율의 가치가 지금 주가 대비 한 44%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잘 가는 만큼 스퀘어의 주가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황제조의 자리에 안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지금 분석 결과 하이닉스와 스퀘어의 주가 상관관계가 98%가량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하이닉스와 함께 스퀘어도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정책안으로 인해서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들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할인율에 대한 축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톱톱들이 잘 가니까 사실 오늘 지수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장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더 압축하고 종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만큼 저희와 함께 오늘도 2시간 동안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폭등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역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7,400포인트 터치를 해낸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6%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야말로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7,000선 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내 7,300선 돌파에 이어서 7,400포인트까지 터치를 해냈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 7,426포인트 터치를 해낸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7,3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SK스퀘어 역시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황제주에 등극했 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6%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1% 안팎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 1,200선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낙폭 조금 축소해낸 모습이고요. 1,200선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투심이 자극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조단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조 이상의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기관과 개인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월요일장 조단위 순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1조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개인이 7천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들,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개인이 6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도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증권주들이 강한 흐름 이어갔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증시가 화랑을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죠. 오늘 7,400포인트 돌파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8,600포인트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증권주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외국인 통합 계좌에 대한 기대감들도 증권주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서 따로 계좌 개설이 없더라도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스스로 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유안타증권이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미래에셋 증권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이 12%대 강세, 삼성증권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SK증권의 경우에는 6.9%대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리기판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애플이 칩 생산 다변화를 위해서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인텔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유리기판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기 때문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안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SKC가 상한가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B 테크놀로지도 현재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 필옵틱스 장중에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현재 구간에는 2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빌레이저가 25%대 강사, 캠트로닉스도 18%가량 상방을 향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5월의 두 번째 거래일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정확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아주 강력한 상승 랠리, 코스피 지수의 앞자리까지 바꿔버렸는데 오늘의 랠리 역시나 애플이 쏘아 올린 현상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블룸버그 측에서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메인 칩 생산을 인텔과 삼성전자에 맡기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미국에 생산 시설이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이 생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실제 수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요. 애플이 TSMC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TSMC 외에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파운드리 시장의 지형도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소식 속에서 이제 간밤에 인텔의 주가가 13%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샌디스크의 주가도 덩달아 11% 넘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도 4%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지난 한 달 사이에 40%, 6달 6개월 사이에는 50%대 급등세를 이뤄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러한 반도체 랠리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전해지고 있죠. 관련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4%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6만 6천 원 선, SK하이닉스도 10% 이상 급등하면서 159만 8천 원, 160만 원까지 터치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도 네오셈, 어보브 반도체, 유진테크까지 동반 2에서 6% 고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위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AI 인프라 수요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AI 인프라 수요 속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AI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전선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앞서 주요 빅테크 기업 7곳인 M7이 AI 설비 투자, KPX 확대에 대한
발표를 줄줄이 내놓으면서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규모 AI 투자 발표 속에 전방 산업의 공급망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AI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수익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투자 비용을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줄줄이 내놓았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2천억 원대의 올해 투자가 집행될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도 1,900억 원대, 메타도 1,350억 원대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력 그리고 전기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전선주 안에서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까지 동반 강세 흐름, 가온전선은 20% 급등세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력 설비 섹터 안에서 효성중공업의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46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6.8%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까지 AI 밸류체인까지 이렇게 훈기가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시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 한동안 소외되었던 증권주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결국에는 오늘 700선을 가뿐히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보이면서 증권 업종에도 당연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리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증권과 외국계 증권사인 IBKR의 제휴 소식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해외의 개인 투자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건데 글로벌 증권사인 IBKR의 외국인 고객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인터브로커로 활용해서 이 앱에서 손쉽게 우리나라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증시의 글로벌 유동성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증시를 향한 거래 대금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위탁 매매 수익 증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나 대형 종합 금융투자 사업자 중심으로 증권 업종 전반의 실적 개선 전망이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오늘 증권주도 그야말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유한타증권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7,830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고요.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이제 전일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연이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까지 7.8%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해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 그리고 포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우리 종목 파인더 판에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삼성증권과 같은 증권주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네, SKC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이야기가 나왔고요. 유리기판 전반적으로도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상한가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지수는 너무 좋은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하죠. 그 안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큰 테마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SKC, 이제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JNTC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인텔발 이제 어떤 호재가 좀 있죠. 실질적으로 애플이 인텔과 삼성전자의 칩 생산과 관련된 공급 다변화를 좀 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많이 좀 들으셨을 테지만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유리기판을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애플 칩과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애플 칩을 다 거의 독점으로 만들었었죠. 근데 중간에 애플과 삼성 이제 소송전도 좀 있었고, 애플 아이폰 7서부터는 이제 공급 다변화가 됐다가 TSMC에 전량 넘어갔는데, 이 부분 차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상승을 쏘아 올린 어떤 트리거가 인텔발 유리기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테마를 어떤 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 코닝발 이제 유리기판이거든요.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이제 이 유리기판이 데이터 센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이제 퍼즐 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상승을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나왔죠. 삼각전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을 기록했다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나왔죠. 적자는 287억으로 적자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적자 폭을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죠. 73% 정도 전년 대비 적자 폭을 줄였고,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좀 보면 네. 어떻게 이제 삼각전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왔냐 하면, 2차 전지 동박 부분이 한 400%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라고 하는데, 역시 뭐 적자긴 합니다만은 적자 폭을 축소를 했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 100억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제 화학 부분에서 나왔는데, 지금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학 쪽에서 적자폭을 줄이거나 흑자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영업적인 부분이 잘 돼서가 아니라 이제 이란 미국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이제 교란이 되면서 제품 가격이 올랐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일회성의 어떤 적자폭 축소와 영업이익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럼 SKC와 관련돼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C가 밝히기로는 유리기판을 올해 이제 콜 테스트 완료한 뒤에 내년에 양산 검토를 하겠다. AMD 쪽이겠죠. AMD 쪽에서 지금 SKC 유리기판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양산을 하겠다. 지금 삼성전기, 오늘은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쪽에서 상당히 좀 조용하죠. 시초가만 띄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내년에 양산을 하겠다도 아니고 양산을 검토를 하겠다. 이 부분 좀 약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약간 행보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SKC의 유상증자 부분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최근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발표 유명한 기업이 두 군데서 했죠. 하나솔루션이 했고 SKC가 했는데, 하나솔루션은 시장에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규모도 줄이고 했는데, 물론 SKC도 유상증자 규모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상증자의 어떤 시기라든가 아니면 유상증자로 인해서 기업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을 어떤 식으로 쓸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들의 어떤 실망감을 그렇게 주지 않은 느낌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K 넥실릭스 이제 정읍 동박 공장 폐쇄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시장에서 좀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어떤 국내 공장을 정리를 하고 동남아 쪽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손실이 크죠. 한 4천억 정도 들인 공장인데, 이 부분은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격이 처음에 이제 1차 발표 때는 7만 원대로 나왔었죠. 7만 600원 정도로 7만 원 극초반으로 이제 결정이 됐었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리픽싱이 되겠죠. 8만 원대 초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SKC 주주분들이나 시장에서 SKC의 주가를 봤을 때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일단 이슈화가 될 때마다 급등을 한 후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게 그동안에 SKC를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뭐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그 한마디로 좀 약간 단기 내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주가를 보여줬었죠.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모멘텀 타고 단순 테마로 상승, 다시 제자리로 하락,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광통신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묻으면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어떤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SKC도 유리 기판이 그 데이터 센터의 냉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의 조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줘도 사실 갖고 가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3년도, 4년도, 5년도 연속으로 적자를 올해 확실하게 흑자로 턴어라운드 시켜줄 만한 어떤 요소들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급 잠깐 보면 올해 이제 1월 달 정도쯤에서 스타트를 끄는 이제 빨간색의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 쪽으로 크게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매도가 다 나왔다. 오보행 이슈가 좀 사라졌다. 기관 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 유리기판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기 때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적자폭을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진실된 흑자 전환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SAMT를 골라주셨네요. 10% 이상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오늘 삼성전자 급등과 함께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상승 랠리가 꺾이지를 않네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함께 좀 연동돼서 봐야 할까요? 네, SAMT,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 이쪽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유통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SAMT도 작년 3분기서부터 꾸준한 우상향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급등 나왔는데 위에서 좀 약간 밀려 있는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SAMT를 이제 반도체를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SAMT를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쪽에 딱히 그렇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사실 좀 약간 낯선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긴 합니다. 시가총액도 한 8천억 조금 못 미치는 기업인데 삼성 전자, 삼성 SDI, 삼성 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이 기업들이 만드는 것을 시장에다 이제 필요한 기업들을 파는 기업이죠. 한마디로 이제 유통인데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이라는 어떤 그룹사가 만드는 전자 부품을 파는 도매상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를 받아서 팔고요. 이 반도체를 받아서 미국의 빅테크에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나 뭐 해외 어떤 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만드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삼성 반도체를 갖다 파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 있으면 삼성 모니터를 갖다가 이제 그 기업에다 파는 거고 삼성 전기 MLCC도 이제 SAMT가 거래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SAMT의 매출이 뭐 사실 2조 원, 3조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미래 반도체 SAMT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삼성그룹사의 제품들 유통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왜 잘 나오고 있는지 실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빅테크들 쪽으로 반도체는 많이 팔리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쪽으로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격 저항력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양을 보면 안 되고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출 총 이제 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1,139억을 기록을 했는데 한마디로 25년도 실적이죠. 24년도 실적 대비해서 작년도 25년도 실적 퀀텀 점프를 했는데 주가 흐름은 사실 그거에 좀 약간 못 미치는 좀 어떤 좀 아쉬운 흐름 좀 보여줬었죠. 영업이익이 이제 24년도 대비 25년도가 거의 70%에 육박하는 69%가 올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지난 얘기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를 가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가격이 이제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판매량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생산량을 그렇게 늘리고 있지는 않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다운되기 전까지는 이 SAMT나 미래 반도체 쪽에 이런 반도체 유통을 하는 기업들의 그 실적이 사실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최근에 SAMT가 조금 행보가 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제 뭐 CIS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 쪽으로 좀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메모리에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동종의 업종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반도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다니던 분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회사를 차린 기업이죠. 쭉 보면 사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거 대비해서 크게 오르진 못했고 3월달, 4월달서부터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 미래 반도체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현재 미래 반도체 시가총액이 4,300억입니다. 근데 지금 SAMT의 시가총액이 8,000억이 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주식 시장은 이렇게 뭐 수치로 그러니까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도 안 되는데 뭐 시가총액은 뭐 반이 훨씬 넘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 반도체가 지금 고평가라는 게 아니라 SAMT가 너무 저평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면 뭐 1,500억 정도 예상했을 때 전 시가총액 8천억 이하는 사실 너무 저평가죠. 한마디로 이제 딥밸류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고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과 이제 더불어서 급등해서 좀 약간 밀려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사실 반도체 주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이제 유통 기업이니까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SAMT의 실적은 나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어떤 그 격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소량 한번 담아보는 것도 저평가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AMT 지금 피어그룹 대비 현저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착 종목을 또 찾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또 7,000피를 또 돌파해냈습니다. 70일 만에 6,000포인트 달성한 지 70일 만에 7,000포인트로 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런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또 포착 종목으로 꼽아주셨을까요? 확인해 보죠. 네, 오늘 반도체 쪽 굉장히 좋은데 사실 반도체 빅2 그리고 이제 전력과 관련된 부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외에 이제 장비라든가 소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들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쉬어가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조정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해성 DS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해성 DS 주 매출은 일단은 뭐 리드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리드 프레임은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아주 얇은 선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글로벌 이제 한 2등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해성 DS를 시장에서 왜 좋게 보고 있고 좋게 볼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 같은데 이제 히트 슬러그라는 부분들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히트 슬러그라는 부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히트 슬러그가 뭐냐면 이제 칩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제 지금 기판 같은 경우에 2D에서 2.5D 그다음에 3D 기판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3D 기판은 부품과 메모리들을 이제 넓게 펼쳐놓는 게 아니라 위로 그냥 쌓아버리는 거죠. 칩 위에 HBM을 바로 올려버립니다. 근데 이 HBM 같은 경우는 온도가 85도가 넘어가면 모든 데이터가 소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냉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히트 슬러그가 바로 이 얇은 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칩 이제 겉면에 붙여서 냉각 장치와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이 해성 DS가 지금 이 히트 슬러그를 빅테크향 히트 슬러그를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있고 3월 달에 이제 양산에서 납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해성 DS 주가 흐름에 이 히트 슬러그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매력적이지 않을 텐데 지금 해성 DS 주가 안에는 제가 봤을 때 이 히트 슬러그 관련된 부분이 뭐 조금은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 크게 담아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제 DDR4는 생산을 거의 안 하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 DDR4 기판을 해성 DS에 갑자기 좀 물량을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좀 보도가 있었죠. 삼성전자는 DDR5 기판을 좀 늘려달라. 하이닉스의 DDR4, 삼성전자의 DDR5 기판이 지금 해성 DS 쪽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이제 D1B 프라임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이 D1B 패키징이 뭐냐면 D는 이제 D램이고 1은 10나노,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5세대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이제 두 군데서 하죠. 우리나라 온양에서 하고 중국의 이제 수저우에서 하는데
이 온양은 해성 DS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수저우에서 이 퀄 테스트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퀄 테스트가 끝난다라고 하면 그쪽도 해성 DS가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그 심텍 물량을 조금 뺏어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차트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사실 해성 DS를 뭐 기판 관련주로 보는 게 맞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선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정말 몇몇 개의 소부장 기업들 빼고는 주가 상승을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해성 DS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의 고점, 그다음에 23년도의 고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른 반도체주들도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좋아하는 수치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지금 조정기 때 한번 담아볼 만한 어떤 저평가, 이제 지금 당장 저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포워드 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오늘 조정기니까 뭐 매수 큰 무리 없겠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딱 잘라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 목표가 1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 종목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가 목표를 달성하고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적대행위 종교를 통제했음을 알리며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는 방어적 성격의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60일 제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작전이 글로벌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한 미국의 선의임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이란의 봉쇄로 민간 선원 최소 10명이 사망했다며 이란을 해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루비오 장관은 중국을 향해 이란 규탄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한편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지칭하며 다음 압박 대상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이어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자, 이제 섹터 대 섹터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상승하는 섹터, 또 오늘은 약간 아쉬운 하락하는 섹터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오늘은 또 어떤 섹터 대 섹터를 비교해 볼지 오늘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하나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사실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약간 명암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승하는 섹터, 뭐 반도체도 잘 가고 전력기기도 잘 가고 증권주도 잘 가지만 지주사도 오늘 상승세를 잘 타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던 정유 섹터 그리고 석유 섹터는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승하고 있는 지주사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지주사들이 또 다시 불을 뿜고 있는지 대표님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상승한 지주사들이 주로 대형 지주사들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SK그룹
이라든가 그 아래 SK 스퀘어라든가 LS라든가 이런 그 대형 지주사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이제 수혜 가능성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강력한 모멘텀 그리고 주주 환원 또한 자회사 가치 재평가라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사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새롭게 취득한 자기 주식을 1년 내 소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의 조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사들한테는 상당히 뭔가 이제 그 의무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의 재평가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지수사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그 저평가라는 부분들이 고질화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그 여기다가 자회사들의 최근에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대표적으로 이제 SK 말씀드렸지만은 뭐 LS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실적 자회사들의 실적이 정말 그 점프업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재평가에 또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대형 지주사들이 잘 갑니다. 뭐 CJ, SK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LS, 두산, 뭐 대부분의 지주사들 그리고 정부는 7,400 코스피가 왔지만 여전히 증시에 대한 강한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상승 대책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지주사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오늘 정유나 석유 쪽은 뭐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이제 시장이 사실 전쟁을 신경을 쓰진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즘 정유, 석유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오늘 정유 석유주들이 빠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 유가가 뭔가 이제 그 지금 전반적으로 중동에서의 어떤 휴전 모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라든가 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덤 프로젝트를 강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하루 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지금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WTI나 브렌트유가 $100대 초반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정유라든가 석유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러한 중동 전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주가의 모멘텀을 좀 이제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 역할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유 석유주들은 철저하게 지금 이러한 어떤 유가의 모멘텀과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변동성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유 석유주들은 뭐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쟁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이제는 모멘텀들이 하나씩 좀 소멸되고 있고 유가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GS나 S-오일 오늘 그닥 좋진 않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꼽은 뭐 공교롭게도 다 이렇게 영어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을 쫙 4가지를 골랐는데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 자, 이동구 대표님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그 섹터 내에는 지주회사의 섹터로 좀 분류가 되는데 종목은 오늘 하락을 하고 있어요. CJ인데 네네. 사실 CJ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주가는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전반적인 지주회사의 동반 상승의 힘을 얻으면서 주가는 올라왔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는 매수하기에 다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CJ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겠지만 CJ는 뭐 식품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미디어 또 이제 올리브영 이렇게 이제 소비 포트폴리오 중심의 이제 그룹이에요.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자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올리브영도 그렇고 CJ 대한통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에서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자회사들의 그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전체 순자산 가치를 봤을 때 60%를 차지하는 핵심 비상장 자회사인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중복 상장 이제 이번에는 중복 상장이 이제 규제가 강화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못 하게 된 거예요. 사실 CJ의 가장 큰 좀 주가의 할인 요인은 혹시라도 올리브영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CJ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핵심 자회사의 가치가 지주회사에 온전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CJ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오늘 다소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다시 좀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저는 관심 종목으로 CJ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주사 가운데서도 CJ, 지주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상법 개정안 1차, 2차, 3차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게 쪼개기 상장 금지라든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CJ 올리브영을 떼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적에도 CJ의 실적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동근 대표님은 CJ, 지주사 중에 CJ를 오히려 지금 할인된 가격에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략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승 하락 섹터 대 섹터를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리기판과 미용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지만 그동안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소외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은 붐을 뿜고 있고요. 또 반면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도 좀 갈림이 많은 것 같아요. 잘 가는 데는 잘 가는데 안 가는 쪽이 훨씬 많아서 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불을 뿜고 있는 유리기판 이 섹터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오늘 유리기판이 섹터별로 따졌을 때는 가장 상승폭이 큰 것 같아요. SKC를 비롯해서 HB 테크놀로지라든가 필옵틱스 같은 그 안에서 이제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내지는 20%대 후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의 발열 부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리기판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AI 시대의 패키징의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체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성능 컴퓨팅이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어떤 연산량이 커질수록 패키징의 병목 현상이 심화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발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유리기판은 기존의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러한 기판하고 다르게 이제 열 변형이 적고 또 평판도도 높기 때문에 초미세 배선을 구현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수율이라든가 성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개선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유리기판 기술이 조만간에 상용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굉장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이게 유리기판이 기대감, 이제 이게 금방 상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미 지금 시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테스트를 거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들이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임함에 따라서 조만간에 이제 정말로 실제적으로 기술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단계까지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유리기판 관련주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SKC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사실 이 이슈를 가지고 오늘 굉장히 좀 무거운 주식이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오늘 유리기판주에 거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금 이쪽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SKC도 SKC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TGV 기술을 갖고 있는 필옵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C와 필옵틱스를 일단은 가장 또 유망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말씀을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봤지만 사실 이 유리기판이 작년에 최태원 회장이 팔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나서 확 튀었다가 그 뒤로는 사실 AI 이 지금 슈퍼사이클 아니면 시장의 강한 상승세에 동참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이런 상승이 의미 있는 상승, AI 상승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지 한번 유리기판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섹터는 유리기판 봤고요.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섹터, 오늘 뭐 사실 지수는 올라가지만 하락하는 섹터도 꽤나 많습니다. 그중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미용 의료기기에는 갈듯갈듯하면서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최근에 바닥에서는 확실히 올라온 건 맞아요. 뭐 이제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네. 뭐 저기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잘 체감을 못 하시는 게 워낙 그 반도체나 이런 쪽은 잘 가는데 이쪽은 가다 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오늘의 어떤 하락은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 지금은 좀 그 쉬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수급이 역시 반도체라든가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미용 의료기나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이제 그 후선으로 밀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환경을 놓고 보면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에 외국인 의료건강의 소비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중에서 이제 피부과를 방문한 그런 그 소비액을 보면은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오는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3월 달에 최초로 이제 월간 기준 2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내에 아마 돌아다녀 보시면,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 관광객들 정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이렇게 어떤 미용 의료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하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일본이라든가 미국 시장을 넘어서 최근에 이제 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쪽은 남미라든가 또는 유럽이라든가 중동 시장까지 이제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이제는 기존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에스테틱 관련해서 화장품 쪽까지도 이제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 최근에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영역이 점점 파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의 어떤 그런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올라오니까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삼성전자가 15%가 아는데 사실 하루에 파마리서치나 클래시스를 안 보실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이걸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좋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 더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은 좀 하락하는 종목에서 하나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뭐 파마리서치입니다. 역시 지금 이제 가장 미용 의료기기의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바닥은 좀 확인을 한 것 같고, 바닥에서 한 20% 정도의 반등이 났는데,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저는 상승의 출발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1분기가 보통 이제 상대적으로 비수기예요.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는 4분기 쪽에 매출이 강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분기는 사실은 조금 쉬어가는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점, 이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특히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리쥬란의 수출이 이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사실은 국내 중심의 어떤 이런 사업 구조에서 이제는 해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건 상당히 그 실적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이제 미용 시술에 대한 비중, 그리고 내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뭐 한동안 이 파마리서치 제품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들한테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가 무슨
무색하게도 이런 쪽의 시수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세포라의 오프라인 매장을 400곳 이상 입점을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의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실리콘2와의 글로벌 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의 위치면은 일단 주가 자체에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물론 이제 시장의 관심이 온통 반도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쪽에 가 있지만은 그런 흐름들이 다소 이제 주춤해졌을 때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향후에는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지금은 좀 담아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파마리서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섹터 대 섹터 이동근 대표와 이야기 나눴는데 결국에는 뭐 종합을 해보면 오늘 막 치고 올라가는 걸 따라가기보다 오늘 조금 쉬고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또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골라주셨어요. 지주사 중에는 CJ,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한번 좋은 자리에서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휠라홀딩스 편. 1911년 이탈리아 알프스 기슭 소곡 공장으로 시작해 전설적 테니스 스타 비엘은 보리를 후원하며 테니스계의 샤넬로 불렸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연간 매출 4조 원의 수익을 내며 한때 아디다스, 나이키를 위협하던 이탈리아의 자존심, 바로 휠라홀딩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90년대 후반 급변하는 트렌드에 뒤처지며 급격히 무너져버립니다. 이탈리아 본사는 경영난에 허덕이다 미국 사모펀드에 팔려나갔고, 한때의 명품은 대형마트 할인 매대에서 굴러다니는 아재 브랜드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휠라코리아의 윤인수 회장, 40세에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연봉 1억 원의 지사장까지 올라간 전설의 셀러리맨이었는데요. 2007년 전 세계 휠라 본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그는 기상천외한 하극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도 부족한 한국 지사가 무려 4,500억 원을 빌려 전 세계 휠라의 브랜드권과 사업권을 통째로 인수해버린 것인데요. 이탈리아 본사가 한국 지사의 하청업체가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여전히 낡은 이미지였습니다. 윤 회장과 그의 아들 윤근창 사장은 여기서 두 번째 도박을 감행하는데요. 비싸서 안 팔리는 명품 대신 싸고 힙한 운동화를 만들자. 백화점 매장을 과감히 철수하고 편집숍으로 내려가는 자존심 버리기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10만 원 넘던 가격을 6만 원대로 내리고 투박한 디자인의 디스럽터 2를 출시하자 전 세계 1020 세대가 열광하기 시작했죠. 이제 휠라는 단순한 신발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1위 골프용품 기업 타이틀 리스트까지 거느린 거대 지주사 휠라홀딩스로 거듭났는데요. 이탈리아의 품격을 한국식 장사 수완으로 심폐소생시킨 독보적인 케이스. 망해가는 브랜드도 한국인이 잡으면 세계 정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비즈니스계의 전설. 바로 휠라홀딩스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주주단체가 불법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노조원 모두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으며 사측이 무리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경영진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영업이익 300조 원을 기준으로 약 45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삼성전자의 연간 배당액과 연구개발비마저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신재윤 이사회 의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반도체 사업의 핵심인
고객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파업 자제를 간곡히 호소했다. 삼성전자 사회이사들 또한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재원이 성과급으로 소진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노사 모두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사적인 날을 또 새롭게 쓰기도 했습니다. 꿈의 7,000P라고 불렸던 우리 시장이 7,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시가총액 역시나 6,000조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클럽을 달성하기도 한 날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반면에 또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포모 현상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오늘 정말 잘 가고 있는데 투톱이 그냥 독주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는 이유는 간밤에 또 미증시에서 AMD의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기 때문이겠죠. 대표님께서는 이 실적 발표에 좀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AMD 실적이 정말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훈풍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이 더 될 거다라는 시장의 인식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MD 실적을 조금 지켜보면은 MI300 시리즈나 이런 부분 예상보다 매출이 빠르게 올라갔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고객들의 AI 서버 투자가 아직도 살아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부분에 망설이거나 안 하냐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등 어떻게 본다면은 이 GPU를 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AMD에 관련된 GPU나 이런 부분이 채택되는 게 더욱더 늘어났던 부분이 키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엔비디아가 잘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GPU 시장에서 AI GPU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AMD까지도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 조금 엔비디아 다른 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CPU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변목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CPU까지도 추론과 연결성을 계속적으로 지어지면서 더욱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가졌던 부분이 CPU뿐만 아니라 AI GPU까지도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MD의 실적 발표로 우리 시장 역시나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반도체의 강세로 오늘 국내 증시 7,000포인트 돌파했는데 나오는 분석들 보니까요. 네. 반도체 아직도 확실히 저평가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도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AMD처럼 고객사들 다변화됐을 때 두 기업 중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저평가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주가로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은 저점 구간을 빠르게 이탈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사이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약간 초중반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디램 가격 인상이나 HBM 관련해가지고 번목 형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게 불과 작년 거의 4분기 때였습니다. 4분기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사이클이 탈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정말 불과 몇 개월 만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가격도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많은 빅테크들 미국에 상장된 마이크론만 비교를 해봐도 SK하이닉스가 더욱더
저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원활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슈가 계속적으로 살아 있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 만약에 미국에 상장이 될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개별 ETF가 이제 5월달에 상장이 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뭐 2배짜리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보면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본다면 호재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빨리 가속성이 붙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조정도 좀 세게 들어왔던 이때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아직 해소된 건 아닙니다. 유가도 아직까지도 $100 부근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망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종목은 날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조금 더 대형주 쪽으로 강한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은 저점 구간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 단계까지는 저는 가격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앞자리가 바뀌어도 안 이상한 영업이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갈만하니까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시장에 뭐 ETF 출시라던가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현재 구간 6.8% 넘게 상승하는데 코스닥은 반면 0.5%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엇갈리는 듯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덜 가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대형주 대비 조금 지금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덜 오른 반도체 소부장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다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네. 시장에서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더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한미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코스피에 상장된 이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비주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 측면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한미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대표이사가 고점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모습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올라야 전체적으로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이 올라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품 쪽에서는 워낙 종목들이 많습니다. 기존엔 리노검을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대주주 매도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데 최근 들어와서 코스닥이 정말 못 가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부품 쪽에서는 LG이노텍이 요즘에 좀 유심히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SNS텍을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약간의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도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각각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어떤 종목 봐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에서 파생돼서 AI와 엮여 있는 기업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데 네.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가는 말이 또 가니까 좀 올라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올라탈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기판 관련주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LG이노텍이 제일 눈이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삼성전기에 비해서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LG이노텍이 정말 많이 올라줬지만 어떻게 보면 FC-BGA 기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목 현상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FC-BGA 기판 같은 경우에 비싸서 어떻게 보면 망설였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패키징 공정에서 더욱더 어려워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더욱더 각광받으면서 이제 병목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비싸서 이때까지 못 팔았던 부분이 이제는 비싸더라도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다라면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다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애플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으로 나와주면서 아이폰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구나.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 하반기에 있을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 하면 또 LG 이노텍과의 밀접한 연결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FC BJ 기판 관련해가지고 공장 증설이나 이런 모습까지도 확장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뭐 70만 원, 80만 원 정도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100만 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즉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60만 원 선에 있지만 이 종목이 이제 70만 원, 80만 원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수급세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고점에서 사실 거 아니면 반도체 투톱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내가 노려야 될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전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LG 이노텍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LG 이노텍 언급해 주셨고요. 시가총액 지금 14조 9천억 원 가량이고 오늘 6% 강세 보입니다. 삼성전기가 68조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 AI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전선 관련 기업들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고개를 오랜만에 든 게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된 섹터들도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주목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SKC가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세가 또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가끔 뜬금없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에서 꿈의 기판 이게 진짜 나온다라고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기판 같은 경우는 약간의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발열과 이런 부분이 나오면 힘 현상이 생깁니다. 휘어집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유리 같은 경우에 열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힘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 기판을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우리가 많이 장착을 하면 칩 같은 걸 많이 장착하면 이게 무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벌어지는 모습도 있는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강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대가 이제는 신호 안정성, 미세 회로 구현 이런 부분까지도 맞물리면서 기존 기판보다 유리 기판이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 또 SKC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업 중에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에서 이제 흑자까지도 나와준다라고 보면 이제 연구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쓸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올라가주는 부분. 그리고 또 인텔과 애플에서도 계속적으로 인텔이 약간 한 박자 느리게 가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인텔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다가 이제 다시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각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면 우리도 핸드폰을 오래 쓰면서 이제 열이 나면은 이제 갑자기 성능 저하나 이런 부분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각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액침 냉각과 뭐 순액, 열 제어 소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냉각 기술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쪽에 납품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AI 관련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듯하단 말이죠. AI 섹터 내에서 다음 타자로 오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트워크 병목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노키아에 투자하는 모습에도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이 통신 장비 쪽이나 아니면
광통신 그리고 광섬유 이쪽을 계속적으로 배제 안 하고 투자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이쪽을 계속적으로 보냐라고 본다라면 다들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에서 빨리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원활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 옮길 수가 있냐 이게 또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병목강성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 그러면서 이번 연도 초에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 광섬유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으로 오면서 약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나와줬었는데 RF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실적이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정말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실적을 찍혀준다고 본다라면 이게 본격적으로 AI 순환매가 왔을 때 이때부터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미국의 이제는 주파수 경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순환매 주인공으로 정말 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력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D램,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전선, 통신도 한 차례 올라줬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뭐냐? 기판 관련주들도 실적을 보여주고 나서 한 단계 더 올라줬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는 1분기보다는 본격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큰 만큼 이제부터 모아가기 전략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목 현상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AI 관련된 섹터 다 올랐고 지속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네. 코스닥은 계속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빠지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약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코스닥의 약세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맞물린다고 보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 차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조금 노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키 맞추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안에서 대형주 위주 안에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수로만 보면은 나홀로 코스피만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의 상단을 계속적으로 높이려고 해도 생각보다 대장주가 없다라는 게 약간 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았던 모습세 그나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대주주의 매도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2차 전지나 이런 상승 랠리도 어떻게 보면 셀업체 쪽으로 집중된 모습세도 나와줬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강력한 대장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가져야지 코스닥에 갈 수 있고 아직 눈에 띄는 주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5월 들어서 이거래일간 지금 11% 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많이 오르니까 5월 달에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5월에 저희가 좀 어떤 부분 주의하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5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더 확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확산이 된다라고 보면 약간의 지수의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더 확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서는 어느 정도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심리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신호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라고 보면은 좋은 긍정적인 시장이 되겠지만 이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언급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면 시장이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하면서 지켜볼 시장이지만 그럴 때마다가 항상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5월장 앞으로 남은 일정이 많은데 이때 또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원하게 7,000비 돌파 우리 증시 8,000, 9,000까지 갈 수 있게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증시에 미국 개인 투자자 유입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삼성증권이 글로벌 플랫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손잡고 외국인 대상 한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기존처럼 외국인 투자 등록이나 국내 계좌 개설 없이 현지 계좌만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구조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금융위원회의 규제 특례다. 이미 제도는 열렸다. 핵심은 시간이다.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플랫폼 연동이 마무리돼야 본격 확대가 가능하다. 지금은 일부만 열린 상태다. 포인트는 삼성증권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가 열린 만큼 다른 증권사들도 같은 구조로 진입할 수 있다. 경쟁은 결국 누가 먼저 외국인 자금을 붙잡느냐로 이동한다. 그리고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한국 증시는 이제 닫힌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직접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게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한 순간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포인트 넘어섰는데 뭐 그냥 넘어선 게 아니라 아주 가뿐하게 7,400포인트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급등세가 너무나 놀랍기도 한데 5월에 2거래밖에 안 되는데 또 많이 튀어 올랐어요. 오늘의 이런 상승을 어떻게 좀 해석하셨을까요? 이제 7,000을 넘어서 8,000까지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이란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는 시점이고 방어적인 역할로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배경은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4일과 15일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서든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결판이 좀 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 얼마만큼 이 이란 쪽에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미국에 대한 이런 이란발 악재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던 이유는 전자닉스에 대한 상승이 가장 컸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자닉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 쪽,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초고화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죠.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1분기 실적을 뜯어봤을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 쪽 모듈이 부족하고 여기에 소캠이라든지 기판 쪽에 대한 부진, 쇼티지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뭐 대덕전자나 TLB, 심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만 끌어올린 게 아니라 다른 기판이라든지 IT 전반적인 우호적인 분위기 자체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코스피에 이제 증권주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증권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미국계 증권회사와 이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국내 쪽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끔 시스템적인 제도의 변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업종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있는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좀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3천당 제약으로 시작을 한 그런 의심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해소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진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결국에는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제약바이오가 얼마만큼 시점에서 빠르게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코스닥 시장을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코스닥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접어든 그런 흐름이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두 시장 모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심화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코스피 상승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아쉽기도 했고요.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가 부진한 모습이고 뭐 엔터나 게임까지 오늘은 업종 전반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나 뭐 증권, 전기 장비, 석유 가스 업종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또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려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6.5% 급등 흐름으로 결국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7,426포인트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 7,400선 바로 아래에서 현재 동시호가 구간 마무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3% 가까운 오름세로 그래도 오후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210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7.96%, 8% 가까운 급등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 5월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2조 8천억 원대 순매수로 유입이 되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1조 7천억 원대 순매도세 잡힙니다. 개인도 7천억 원대 동반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다소 아쉬운 수급,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로 잡히는데 외국인은 아주 소폭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5천억 원대 순매도세를 출회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사자세 6천억 원대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1%, 15%까지 급등 흐름 여전히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선주까지 10%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SK스퀘어 이제 4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 또다시 10%대 급등 흐름으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네,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은 장 막판까지도 이 뜨거운 기세를 이어갔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만회해 준 채 보합권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종목별로도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 투톱 그리고 관련된 그룹주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0%가 넘는 강세, SK스퀘어도 9% 넘게 상승하면서 또 다시 황제주 자리에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15%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AMD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고 2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AMD와 같이 고객사들이 좀 다변화가 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향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상속세 완납에 대한 모멘텀까지 오늘 함께 엮이면서 삼성물산도 17%가 넘는 강한 시세를 보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이 8%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일본에 있는 기업과 함께 양극재, 전고체 양극재 개발 소식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LG이노텍이 오늘 기판 관련된 기업 가운데서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 나왔는데 삼성전기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인식도 있습니다만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가 잘 가니까요. 전선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LX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일제히 상승했고요. HD현대일렉트릭도 오늘 7%가 넘는 강한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전력설비, 전선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기업들 지금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모멘텀, 노후 전력 교체까지 더해지면서 지속적인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조선과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의약품 기업들도 오늘 대체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잘 가니까 증권사들도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올라서기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19%가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화학업종을 보시게 되면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SKC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적이 흑자설을 하는 데 성공했는데 본업인 화학 부분도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 됐고 그리고 유리기판 쪽의 미래가치로 오늘 부각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영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판을 보게 된다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시는데요. 바이오들이 모여있는 이쪽을 보게 되면 알테오젠과 L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일제히 하락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 실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 D&D 파마텍까지 0에서 4%가량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2차 전지 소재단의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일제히 상승했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았었는데요. 원익 IPS가 오후장 힘내주면서 5%가 넘는 상승세, PSK도 4%가량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필옵틱스 무려 29%가량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기판 기업들의 움직임 좋았습니다. 심택이 6% 넘게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는데요. 루닛이 7% 넘는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다만 게임과 엔터 관련된 기업들 오늘 다소 아쉬운 움직임 나타났고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마지막 종가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넘어선 지 70여일 만에 7,000선을 넘어선 오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쓴 하루. 코스피 지수는 7,384.56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전거래일 대비 447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29%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1,21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7% 넘는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7,00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해주었고요. 이어서 장중에는 7,426포인트까지 고점을 또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는 흐름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는 폭을 많이 줄여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은 1,197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결국에는 3조 원대 물량을 들였습니다. 3조 1,0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이 2조 원대 매도 우위, 개인은 5천억 원대 순매도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좀 빠져나갔고요. 기관 5천억 원대, 외국 600억 원대 매도 우위, 개인은 나홀로 사자세 보이면서 6천억 원대 물량을 소화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역시나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까지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아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자리를 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 최대 등급인 월드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는 처음으로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LG전자도 피지컬 AI 관련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 속에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이 전해진 지난주 이후 연일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우리기술, 파도,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함께 살펴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MSC의 편입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13일로 MSC의 정기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증권에서는 70%까지 편입 확률을 내다봤습니다. 참고로 편출 예상 종목으로는 한진칼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72만 5천 원까지 오늘 장중 고점 터치를 했습니다. 2.48% 오름세 유지하면서 70만 원 선 위에서 70만 2천 원에서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까지 삼성그룹주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모두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증권주,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철강 업종까지 주목을 받아갔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모두 살펴보시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입니다. 심텍이나 피롭티스, 고영, PSK, 두산테스나까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피롭티스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들 선방한 가운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오늘 돋보이는 흐름 연출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오늘 증권주들의 상승 랠리 속에서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증권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 7,000비 시대가 새롭게 열리면서 증권 업종에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 국내 증권사들과 글로벌 증권사들의 제휴 소식 전해지면서 해외에 있는 개인 투자 자금이 더 원활하게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올라왔습니다. 87,800원까지 오늘 장중 고점 터치를 했고요. 20% 가까운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83,800원에 종가 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쏠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봤고요.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이 꿈의 7,000포인트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7,000포인트를 넘어서 장중에 7,400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이끌었던 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전거래에 4조가량의 순매수가 나왔던 외국인이 오늘도 2조가량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 더해지고 있고요. 더 원활하게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증권주들이 브로커리지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들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뜨거운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됐던 건 반도체였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증시에서 나왔던 AMD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까지도 강하게 이끌었던 요인이었는데요. 이 매출을 보니까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57% 증가했고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제는 AMD가 단순한 PC 회사가 아니라 정말 데이터 센터의 회사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삼성과 같이 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삼성의 고객사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오늘 삼성전자가 15%까지 강한 시세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들 오늘 두 자릿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이는 돈에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여전히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다라는 시장의 분석들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이 상승한 두 기업들 앞으로도 더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유리기판이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는데요. SKC가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업인 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도 개선됐고요. 여기에다가 자회사의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고요. 피롭틱스, SKC와 같이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유리기판은 열 안전성과 신호 효율이 일반 플라스틱 기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한 안전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AI 시장 확대와 함께 또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HBM이라던가 칩의 구조가 점점 더 다변화되고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첨단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은 확대되고요. 기판에 대한 중요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혜를 유리기판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오늘 기판 관련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은 7,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했고요. 그 주역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내일장도 우리 시장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 반도체가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꿈의 7,000피를 돌파해준 오늘 우리 증시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코스피가 2,000대에 머물렀는데 올해 들어서 최고치 랠리를 펼쳐도 이런 랠리가 없네요. 오늘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7,4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시장 계속해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내일은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어떤 부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전자 넥스의 방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텔이 애플과 제휴를 통해서 삼성까지도 연계가 되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양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배경은 우리나라 쪽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 그만큼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폰을 잘 못 팔고 있다라고 반증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원래 TSMC의 솔벤더로 TSMC 쪽으로만 공급을 받았었던 물량을 이제는 애플과 인텔과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대한 파운드리향 관련된 그런 물량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높아졌죠. 이제는 거의 한 40% 육박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가총액 비중이기 때문에 역시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이 결국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놀랍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1조 이상 매수를 했었던 부분이 올해만 삼성전자가 5번이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번밖에 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았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좀 끌어올려놨고 오늘은 뭐 차익 매물을 어느 정도 내놨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량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관의 매도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관은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 2조 2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5,3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을 더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동반적으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얼마만큼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외국인이 만약에 차익 실현을 일부 한다라고 해도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성향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치고 기관에 대한 매수에 대한 방향성을 내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막바지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내일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거의 시점이고요. LG나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나 APR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역시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나 로봇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었던 종목들은 결국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역시 1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잘 뒷받침이 되는지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 놀랍게 들어와 줬고요. 실적 시즌에 따라서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또 골라주셔야 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반도체 역시 전자닉스가 가다 보니까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원익 IPS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전자닉스가 강하다 보니까 오늘도 코스닥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좀 얻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메모리 투자 증설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P4 공장,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과 그리고 청주의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한 증설이 계속 수혜가 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장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까지도 애플량 관련된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도 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제 내년에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에 대한 그런 장비에 대한 유입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익 IPS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3월 6일에 고점 부근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7천의 주요기니 반도체가 앞으로도 우리 증시 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익 IPS에 대해서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수가 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마음에 새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버블보다 실적에 대한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버블보다 빠른 실적 상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버블 이야기가 또 잠깐 나오기도 네. 했었는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바로 상세가 되면서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또 실적에 주목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이제 대표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의 마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